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8일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1519년 멕시코로 가봅니다. 지금의 멕시코, 당시는 아즈텍 제국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즈텍 문명, 그 서양의 점령을 당해서 파괴가 되기 전 아즈텍,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미의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이걸 남미의 3대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즈텍 문명의 박살나는 운명이 시작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스페인의 그 점령자 코르테스가 아즈텍의 수도인 페노치티클란에 진주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즈텍 문명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여기다가 멕시코, 아즈텍, 스페인, 코르테스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4세기에 지금의 멕시코시티 근방에는 그 아즈텍 제국, 즉 아즈텍 문명이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페노치티클란이죠. 이곳에 이제 스페인 사람이 오늘 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즈텍은 약 200년 동안 중남미, 지금의 멕시코의 그 중남부를 점령하면서 그 지역의 패권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단순 패권자를 떠나서 좀 가혹하게 주변의 부족 내지는 작은 국가 개념까지도 갖죠. 왕이 있으니까 그들을 아주 가혹하게 지배를 합니다. 힘을 원천으로 해서 아주 무리한 조공을 받고 식민지 그 뭐라 그럴까 그 수탈을 하듯이 괴롭히죠. 그게 결국은 아즈텍 제국이 멸망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아즈텍 제국이라고 이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게 당시 시대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테노치티클란에 진주하게 되는 그 코르테스라는 자,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좀 길어요. 에르난 코르테스 데 몬로이. 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탐험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페인의 식민지로 이 멕시코 중남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원래는 스페인의 하급 귀족입니다. 귀족이긴 한데 아주 하급 귀족이에요. 그래서 출세를 해야 돼서 집안도 일으키고 본인도 출세를 해야겠고 근데 스페인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스페인이 그 대양을 향해서 나가던 시대이다 보니까 거기에 합류를 해서 20살 때 이미 대서양을 건넙니다. 20살 때인 1504년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죠. 그래서 1511년에 당시에 그 이보다 이제 직급이 훨씬 높은 스페인 귀족인 벨라스케스하고 같이 지금의 쿠바를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당시 스페인은 그 누구지? 배 타고 가네. 콜럼부스가 이제 인도인 줄 알고 찾아낸 그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그 중남미 일원에 있는 여러 섬을 차례차례 스페인의 식민지로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들이 교두보가 돼서 이제 북미든 남미든 이렇게 이제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은 주로 이제 남미 쪽으로 결과적으로는 대륙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섬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섬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원정 대장을 이 코르테스가 맡습니다. 그래서 당시 쿠바를 점령을 같이 했던 벨라스케스가 이제 코르테스를 원정 대장으로 삼아서 본토를 들어가게 하는 거죠. 나중에 오늘은 뭐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 얘기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벨라스케스하고 코르테스도 한판 뜹니다. 그래서 이제 벨라스케스가 지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대륙 원정 대장으로 임명이 된 코르테스가 대륙에 이제 본토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교두보로 베이스 캠프로 베라크루즈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베라크루즈,
이거 혹시 아주 또 묵은 아주 이제 저 정도 묵은 분들은 영화에서도 본 기억이 날 겁니다. 베라크루즈라는 우리가 흔히 옛날식으로 표현을 하면 서부 영화가 있었습니다. 게리 쿠퍼가 주연을 한. 그래서 이제 미국 놈들이 이 베라크루즈를 빼앗는, 또 이제 또 빼앗겼다가 다시 멕시코인들이 탈환하러 와서 그걸 지켜내는 그 전투 내용을 영화화한 고전 영화 중에 베라크루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코르테스에 의해서 이미 이때 베라크루즈라는 도시는 건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베라크루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코르테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원주민들, 이 부족들을 차례로 복속시켜 나갑니다. 스페인이 이제 이 원주민들을,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복속시켜 나갈 때 앞장세웠던 게 대포예요. 근데 당시에 이 남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포를 봤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전쟁에 말을 타고 임합니다. 근데 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것 자체도 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깜놀이지 뭐, 깜놀. 져야지 뭐. 그래서 차례차례 복속을 당하죠. 근데 결국 이 스페인이, 코르테스가 이 남미를 탐욕스럽게 집어삼킨 이유는 황금입니다. 황금. 어마어마한 금이 이들의 그 산에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스페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특히 아즈텍 제국이 관리하고 있는 주변국을 포함해서 아즈텍 그 제국이 이 금 보유량이, 그들이 당시에 파악한, 스페인이 당시에 파악한 바로 이하면 최고의 금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즈텍을 꼭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대명제가 이 코르테즈 일당에게는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1519년, 그래서 코르테즈가 드디어 아즈텍의 원정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죠. 아즈텍이란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얘들이 맞서서 싸운 게 아니야. 당시 아즈텍에는 황제가, 몬테수마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쳐들어가기 전에 이 코르테스 일당은 아즈텍의 약점을 이미 파악을 합니다. 주변 정세를.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즈텍은 패권국이었는데 주변에 아주 강압적인 통치, 그 다음에 강압적인 조공,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가 많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주변 부족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씩 연합군으로 아즈텍을 무너뜨리자, 니들 괴롭히는 일진 아즈텍을 무너뜨리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주변에 있는 부족과 국가들을 이 코르테즈가 연합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설득을 하죠. 그래서 20만 명이 넘는 동맹군을 결성한 다음에 말씀드린 아즈텍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인 그 테노치티클란으로 이제 진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 11월 8일 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아즈텍인들의 반응이 너무 웃겨. 나와서 싸운 게 아니라 얘들을 막 환영해. 연대에 줄 서갖고 꽃가루 뿌리고 막 환영을 합니다. 뭐지? 이러고 봤더니 당시 아즈텍에는 전해 내려오는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에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이 켓살코아틀이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켓살코아틀이라는 신이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에 의하면 눈이 파랗다는 거야. 그 다음에 피부가 하얘, 머리가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 서양인의 용모와 흡사하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지들을 때려잡으러 오는 점령군인데 그걸 모르고 신이 내려왔다 라고 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당시 이제 왕이었던 몬테수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가늠하기 힘든 존재가 나타나면 지배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없어요. 이들을 신의 계시인 양 받아들이면서 또 백성들의 를 호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몬테수마는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점령군으로 들어오는 코르테스 일당이 갑자기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이 아즈텍에 눌러 앉아가지고 각종 전횡을 휘두르면서 정치를 같이 해줘요. 몬테수마가 와서 신이니까 막 물어봐. 이거 이럴 땐 어떻게 했냐, 저럴 땐 어떻게 했냐. 아주 웃긴 거죠. 그러다가
그 몬테수마라는 왕은 당시에 이들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대든 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몇몇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르테스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펼쳐지고 기습 공격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르테스가 이 테노치티클란에서 또 한번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겪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환영을 했던 이 아즈텍인들이 이들의 실체를 서서히 알아보면서 개기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충돌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충돌의 결정적인 거는 코르테스 이 군대들이 아즈텍인들을 또 학살하고 막 이렇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한두 개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코르테즈의 민중들이 반격을 가하죠. 근데 이들을 신격화 했잖아. 지금 임금이 몬테수마가 이들을 샤머니즘화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몬테수마는 작살이 나죠.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아즈텍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비호했던 멍청한 그 리더가 돌로 맞아 죽으니까 코르테스 일당은 일단 물러나. 아즈텍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침공을 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래서 결국은 아즈텍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때 이 코르테스와 싸웠던 아즈텍의 지도자가 구아테목 황제, 쿠아테목. 멕시코에서는 많이 역사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어 있고, 간혹 역사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쿠아테목 황제가 마지막에 코르테즈 일당에게 포로가 되면서 아즈텍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아즈텍이 완전히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테노치티클란의 그 땅에 지금의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오늘 11월 8일차 방송에는 느닷없이 남미로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어리석은 리더가 결국은 뭐라고 할까, 그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다. 거기에 좀 착안을 한 겁니다. 리더는 어리석으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코르테스가 진주할 때 있었던 몬테수마가 이들을 신격화하고, 또 어쩌면 몬테수마는 이들이 신이 아닌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을 신격화하고 샤머니즘화 하면서 이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고, 주변국을 아우르려고 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결국은 자국을 망국으로 만드는,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 가장 융성했던 아즈텍 문화를 마치 전설에서나 나오는 듯한 그런 문화로, 그런 제국, 그 문명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슬픈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사실은 착안을 해서, 또 작금의 사태, 어리석은 리더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아즈텍이 멸망을 하면서 진주한 스페인 일당에 의해서 그 아즈텍이 교두보로 돼서 뭐 그 밑쪽으로 남미 일대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고, 오늘날 남미의, 남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가 국어를 스페인어로 쓰게 되는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페루에는 피사로가 들어가고 뭐 하는데, 얘들은 사실 다 금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막 천연두도 옮기고 막 이러면서 그 고유 문화가 다 말살이 된, 그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은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가 아즈텍에 진주한 날을 살펴보면서 어리석은 리더의 종말, 그로 인한 백성들의 종말까지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